다음 쟁점인데요. 지금 노사정 어렵사리 이루어낸 그 합의에서도 아직 더 논의하기로 한 과제가 지금 여당이 제출한 법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비정규직의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하고 또 파견 업종 대상을 좀 확대하는 거하고 이 두 가지 쟁점이 좀 남아 있는데 그걸 법안에 넣으신 취지부터 이인재 의원 설명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토론해 보죠. 예, 이제 비정규직 시장의 특성은 우선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용이 불안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 처우가 지금 차별이 많지 않습니까? 정규직에 비해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안정화시키느냐 이것이 이제 목적이고요. 그래서 노사정위원회에서 원래는 금년 8월까지 어느 정도 구체적인 합의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난 4월에 협상이 결렬되는 바람에 이번에 이제 다 합의를 하면서 그 비정규직 시장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규제 합리화에 관한 대체적인 합의를 하면서 우선 이제 제 생각에는 앞으로 10월이나 이때까지 이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어내 가지고 국회 입법 과정에 반영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기간제법하고 파견법하고 이렇게 두 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요. 아마 야당에서도 이제 대응 법안을 내고 하면 협상 과정에 노사정 합의안이 나올 겁니다. 그럼 반영을 하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한 것은 우선 기간제법에서 지금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2년이 넘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근데 이 틀을 저희들은 깨지 않고 다만 35세 이상 근로자,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가 원할 때에는 4년 안에서 이 근로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고쳤는데요. 그 주 취지는 35세 이상 근로자는 이제 2년 미만이니까 1년이나 1년 반 만에 이제 거기서 나오면은 다른 데 가서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일자리 찾기도 어려워지고 고용의 불안정이 아주 심화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좀 안정화를 시키면서 오히려 이제 그 직장에서 그 비정규직 일자리에 기간제 일자리에 좀 더 숙달이 되고 그리고 신뢰 관계가 쌓이면 그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이렇게 올라갈 기회가 더 확대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제 그렇게 고쳤고요. 파견법은 지금 파견 근로 이제 업종이 업무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2개 업종에만 이제 파견이 허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허용되는 업종이라도 생명 안전, 지난번에 세월호 이런 선장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생명 안전에 관해서 업종에 관해서는 일절 파견 근로 제한한다. 그 다음에 이제 55세 이상 된 근로자는 업종에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파견을 허용하도록 하자. 왜냐하면 55세 이상 되면은 어디 가서 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일자리 얻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5세 이상 근로자의 노동력을 많이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그 근로자에게도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활력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고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많이 있지만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리죠. 네, 저는 핵심은 그렇게 가면 비정규직이 600만에서 1200만으로 늘어나서 비정규직 공화국이 된다 하는 문제입니다. 비정규직 양산, 이건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노동시장을 비정규직 시장으로 만들겠다. 정부가 앞장서는 겁니다. 저는 6년 전에 비정규직 2년 사용하면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도록 해냈습니다. 그 결과 비정규직이 차츰차츰 줄어드는 때 이제 다시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비정규직을 더 많이 늘리겠다. 이명박 정부가 100만 실업 생긴다라고 해고 대란으로 겁박하던 때 일을 지금 박근혜 정부가 되풀이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비정규직을 2년에서 2년 더 늘려서 35세 이상이 신청을 하면은 정규직으로 오래 일하니까 더 정규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기대를 하시는데요. 그러면 이 노사정 문구 중에서 재벌 대기업이 정규직 전환해준다는 그런 합의서 받아냈습니까? 제가 여기 어디를 읽어봐도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규직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4년이나 비정규직을 쓸 수 있는데 뭐하러 정규직을 채용하겠습니까? 기업 입장에서. 그리고 국민 여러분, 35세 이상 신청하면 비정규직 계속 일하라. 그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사회의 35세는 애 낳고 키우고 살아가기 정말 벅찬 나이인데 그 나이에 비정규직 4년 해보십시오. 예. 월급 135만 원으로 어떻게 아이 낳고 교육시키고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35세 이상 계속 비정규직으로 전전하면서 인생을 끝내라 하는 것을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개혁입니까? 예. 받으세요. 뭐 주의원님 걱정도 뭐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규범이 현실을 지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현실에 맞지 않는 규범은 아무리 이상적인 규범이라도 좋지 않은 규범입니다.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일 시급한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그리고 처우 개선입니다. 독일 같은 나라, 독일처럼 이렇게 산업이 성숙한 저런 나라, 또 복지 제도가 충만한 나라에서도 2003년, 4년, 5년에 하르츠 개혁을 했습니다. 하르츠 개혁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이 사회 안전망에 의존해가지고 실업을 즐기는 실업자들을 구직 전선으로 내모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안전망을 좀 쪼여가지고 직업 훈련도 받고 취업 발전에 적극적으로 응해가지고 일자리를 갖도록 이렇게 한 것이고요. 다른 중요한 하나가 이 비정규직 시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시장에서 이 기간제라든지 파견제 근로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독일 경제를 살려낸 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11%가 넘던 독일 실업률을 금년 초반에는 4%대로 이렇게 거의 3배 가까이 낮췄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또 이 비정규직 근로자들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이고 이 비정규직 지금 저희들이 기간이라든지 파견 업종 좀 일부 허용하는 것은 지금 정규직 일자리를 뺏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35세 이상 또 55세 이상 어디 가서 일하기 어려운 기회를 잡기 어려운 근로자들이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지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니고 또 결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독일 하르츠 노동개혁을 말씀하셨는데요. 독일의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 합니다. 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는데 비정규직부터 먼저 쓰면서 인건비 줄이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만든 생산성을 같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인식에 대한 국가별 비교입니다. 23개 국가를 비교했는데요. 대한민국은 마지막에 꼴찌입니다. 이렇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대한민국, 다른 독일을 예로 드셨지만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이 11위에 해당이 되고요. 또 신자유주의 국가 영국만 하더라도 14위에 해당됩니다.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고요. 우리는 아프리카 이 두 나라보다 훨씬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훨씬 낮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신자유주의 대표 국가라고 하는 미국조차도 우리보다 훨씬 높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하는 나라입니다. 30대 재벌 대기업 사내 유보금 막대하게 갖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에 쓰지 않죠. 비정규직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죠. 간접 고용해서 사내 하청을 통해서 간접 고용을 남용을 하고 있죠. 이렇게 사회적 책임을 다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기업 문화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꾸 재벌 말씀을 하시는데 노동시장을 놓고 보면은 이 대기업이 다 재벌은 아니지 않습니까? 500인 이상 대기업이 이제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10%밖에는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벌이라면 그 10% 안에서 또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나머지는 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입니다. 중소기업. 그래서 재벌 문제, 재벌에 관한 불만을 말씀드린다면 저도 추 의원님 못지않게 많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재벌 개혁은 재벌 개혁대로 지금 꾸준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미 수십 개 관련 법률이 개정이 됐고요. 지금 또 수십 개 법률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정규직 시장에 관해서
뭐 2년 기간제 2년 그거 사용 기간 제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틀은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문제에 관해서 넓게 보면은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제한이 일절 없습니다. 기간제 사용자의 사용 기간이 없습니다. 일본은 5년입니다. 5년. 5년 계속 이상 근무시키면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또 최근에 보니까 스페인은 2년 계속 근로시키면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무효화시키는 개혁을 했습니다. 2011년에요. 예. 자, 이 2년 안에서 우리는 그걸 허물지 않습니다. 다만 35세 이상 된 근로자가 원할 때에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4년 안에서 오히려 그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고 또 기업에도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내보내고 또 새로운 사람 데려다 훈련시키고 하려면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네. 또 추 의원님. 네, 미국은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이 정해진 나라입니다. 얼마 전에도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불로 올리겠다라고 뉴욕시가 발표를 했죠. 우리와는 여건이 다르죠. 15불이면 우리 돈으로 한 시간당 18,000원 되는 건데 우리의 최저임금은 이제 6,030원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서는 굳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없으니까 사용 제한도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스페인을 말씀을 드셨는데 스페인이 그렇게 한 결과 오히려 소득 양극화가 돼서 큰 사회 문제가 됐다. 개혁한 지 얼마 안 돼서 후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OECD 국가 중에 비정규직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일본과도 상황이 다릅니다. 이렇게 비정규직을 늘리려면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이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선결 과제입니다. 지금의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5세 근로자애 키워야 되는데 135만 원 가지고 묵묵히 참고 살아라. 이것이 노동시장 현실이다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것이죠. 예, 그런 격차를 이제 완화해야 되죠. 지금 이제 임금 격차, 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중에 제일 큰 임금 격차 이것이 이제 최근 통계를 제가 보니까 작년 2014년 통계입니다. 대기업 정규직 100이라고 하면 대기업 비정규직이 60입니다. 60. 그리고 중소기업의 정규직이 52입니다. 52. 그리고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이 34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정규직이 이제 2대 1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규직 대 비정규직은 이제 10대 6입니다. 이런 격차가 있는데 이것은 법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우리 법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노동관계법에도 다 있습니다. 다만 왜 이런 이중 격차가 생겼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기업하고 협력 중소기업이 납품 단가도 자꾸 낮추고 또 이 뭐 하청 대금도 자꾸 낮추고 그런데 왜 또 그렇게 됐느냐? 뭐 이것은 여러 가지 기업 문화 때문에 있지만은 어떤 압력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지금 대기업에 있는 근로자들의 투쟁력이 제일 강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계속해서 임금 인상을 압박을 하니까 임금을 올려주고 그 책임을 부담을 전부 중소협력기업으로 이렇게 전가시킨 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완만하게 상생 협력의 문화로 이렇게 바꾸면서 개선해 나가자. 이것이 이번에 노사정 대타협의 합의문의 정신이고 내용입니다. 추 의원 한 말씀만 더 하시고 또 좀 네. 정리해 보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먼저 만들어 나가는 제도부터 여야가 만들어내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저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노동시장이 유연해질 수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해고는 인생 해고인 것이고요. 경제적 사망 선고입니다. 직장에서 마음대로 해고시켜놓고 비정규직으로 쫓아내고 비정규직 전전긍긍하다가 55세 이상 되면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다고 하는데요. 동네에서 할머니가요. 무거운 택배 배달하는 모습 보고 저는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 세상을 노동시장의 현실이고 우리가 그게 경제 활성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철학 없는 정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재 의원님께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상했다 하는데 저는 그거부터 먼저 하는 것이 절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하시겠다면 제가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다 같이 해야 됩니다. 네. 이 재벌개혁, 노동개혁도 함께 해야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리 노동시장의 모순 이런 거 해결하는 거 하고 이 규범을 이제 개혁하는 거 이런 거 다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자꾸 현재 상황, 비정규직 근로자의 그 어려운 상황 예.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지금 더 큰 문제가 뭡니까? 지금 우리 청년 실업 아닙니까? 청년 실업. 말하자면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생겨나야 되는데 그래서 매년 70만 명씩 들어오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노동시장 개혁은 주 목표가 노동시장의 낡은 규범이라든지 문화 이런 거를 선진적인 걸로 바꾸자. 그래서 노동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국내 기업이나 또 외국 기업의 투자도 활성화될 것이고 예. 또 기업도 힘을 얻게 돼서 고용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게 될 거고 이렇게 우리 사회 경제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청년 고용 문제만 한 말씀 짧게 하시죠, 추 의원. 네, 정부가 임금 피크제로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노동개혁이 청년 채용에 효과적인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국민 55%가 그렇지 않다, 믿지 않고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숫자 30%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낡은 규범이라고 하셨는데요. 규범이 낡아서 비정규직이 많아진 게 아닙니다. 규범을 안 지키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많아진 것이고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선언만 했지 실제 비정규직의 임금은 절반도 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2년에서 4년 더 쓰라 그러면 모든 사업장에서 다 비정규직을 쓰는 것이지 무슨 4대 보험 다 부담하면서 정규직을 굳이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낡은 규범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라고 하시면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